쉽게 배우는 모빌리티 제17화 팬데믹과 모빌리티.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인류 역사가 B씨 코로나 이전과 A씨 코로나 이후로 나뉠 거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전 지구적으로 사람과 사물의 이동은 점점 빠르고 큰 규모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빌리티 가속이야말로 팬데믹의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전염병은 사람과 사물의 이동을 통해 영토를 넘나들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전 아메리카 원주민을 멸종 직전까지 몰고 간 천연두, 홍역, 티푸스는 유럽 정복자들에 묻어서 들어왔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에서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우리나라에서도 14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1918년 3월 미국 시카고 미군 기지에서 첫 환자가 나왔는데 당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군의 이동을 따라 유럽으로 나아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물의 모빌리티는 바이러스와 세균의 모빌리티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전염병이 창궐할 때 모빌리티를 제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세의 대표적인 전염병인 패스트가 생긴 지역은 즉시 봉쇄당했습니다. 알베르 까미의 소설 패스트에서도 전염병이 일어난 도시는 곧바로 봉쇄됩니다. 그 도시 내에서도 환자들은 격리 수용소에 갇히고 가족들마저 격리 조치됩니다. 코로나19에서도 이처럼 모빌리티 제한이 가장 기본적인 방역 대책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은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도시가 통째로 봉쇄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외출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특히 감염자나 감염 의심자는 격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모빌리티가 허용되는 이들과 금지되는 이들을 가릅니다. 해외 입국자는 14일간 격리 조치되지만 일부는 격리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면제 사유는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국외 출장 공무원 등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이동은 물리적으로 동일하더라도 서로 다른 의미가 부여되고 그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습니다.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의 삶이 타격을 받지만 그 정도는 똑같지 않습니다. 가령 비대면 재택근무가 가능한 전문직, 관리직, 기술 인력 등은 모빌리티 제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과 거의 동일한 임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의 노출 위험도 적습니다. 이에 비해 이른바 필수 노동자들, 즉 플랫폼 배달 노동자, 택배 배송 노동자, 버스기사, 일용직 노동자 등은 비대면이 불가능하므로 커다란 감염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곧 위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흑인이 백인보다 코로나19로 훨씬 많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위험한 모빌리티를 강요받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카미의 패스트에서는 전염병이 사라진 후 도시 봉쇄가 풀리고 이전과 같은 일상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일상도 그럴 수 있을까요? 모빌리티 가속화가 팬데믹을 일으키고 팬데믹으로 모빌리티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팬데믹 이후 우리는 다시 모빌리티를 이전처럼 가속화시켜야 할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의 모빌리티를 좀 더 성찰적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